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5월 10일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약값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특정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 낮추겠다. 이런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거라고 하네요. 네, 이게 철 임기 때도 추진했다가 잘 안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식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PBS 뉴스아와 기사를 바탕으로요. 이른바 최혜국 정책이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을 짚어보면 또렷해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건지 그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소셜미디어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HHS에 지시해서요. 메디케어가 특정 약값 지불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 의사 진료실에서 맞는 주사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항암제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약들 가격 상한선을 다른 선진국들이 내는 제일 낮은 가격,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방식이고요. 트럼프 주장은 미국이 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 의료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 이런 거죠. 뭐 상상 못할 수준으로 준다고 하고 수조 달러 얘기도 하던데 이건 좀 과장이겠죠? 예, 그 X는 좀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약에 영향을 주냐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약은 아니고 메디케어 파트 P,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그 약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럼 우리가 보통 약국 가서 처방받는 그런 약들은 아니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주로 주사제 형태의 약들이 타겟이 될 것 같아요. 암 치료제라 뭐 다른 주사 약들이요. 왜 하필 그 약들인가요? 자료를 보면 미국이 유독 이런 약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있거든요. 거의 뭐 2배 이상이라고 해요. 2021년 기준으로 이 파트 B 약품 지출액만 해도 33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와, 33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여기가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정책적으로 손대기 좋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시행되면 정부 돈만 아끼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들한테도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약품은 환자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지출 상한선이 없어요. 아, 그럼 액수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약값이 낮아지면 정부 지출도 줄지만 해당 약을 쓰는 일부 환자들 부담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반대도 만만치 않겠어요. 특히 제약회사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뭐 예상대로입니다. 2020년에도 이거 추진했을 때 제약업계 반발이 정말 거셌거든요. 논리는 비슷해요. 왜 외국 정부가 정한 가격을 따라야 하냐. 이건 미국 내 약값 결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늘 나오는 얘기, R&D 투자 위축된다는 거요. 맞습니다. 낮은 가격을 강요하면 결국 이익이 줄고 그럼 신약 개발할 돈이 부족해져서 혁신이 저해된다는 그 주장. 이건 뭐 제약업계의 오랜 입장이죠. 여기서 트럼프의 반박이 또 재미있는데요. 제약회사들이 R&D는 핑계고 미국 소비자들한테만 바가지 씌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캠페인 기부금, 그러니까 로비 자금 영향력까지 언급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옳은 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단순히 경제 논쟁이 아니라 완전 정치 싸움이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사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제약회사들한테 엄청 비판적이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사하다. 뭐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썼었으니까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오랜 문제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죠. 지난 임기 말에도 비슷한 거 추진했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행정명령 서명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냥 중단됐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좀 회의적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는 이 최애국 약값 정책, 핵심은 메디케어 파트 B, 즉 병원 투여 약품 가격을 다른 나라 최저 수준에 맞추겠다는 거고요. 이걸로 비용 절감을 노리는 거죠. 네, 잠재적인 효과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정부 재정이나 일부 환자 부담 측면에서요. 하지만 동시에 제약업계의 아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거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정책 이슈를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트럼프가 이번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 해도 그 과거 법원 멸정이라든지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로비 같은 현실적인 장벽들을 다 넘어서요. 과연 트럼프가 말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약값 인하 효과를 정말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앞으로 실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집행될지 그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